자, 한번 봤고요. 자, 아직 롤스 노직이 사실 클라이막스인데 롤스 노직으로 가기 전에 우리 누구 좀 공부해 봅시다.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이제 쑥 나와요. 즉 롤스 노직, 갑, 을. 이건 기본 문제. 거기에 저기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마르크스를 쓱 집어넣어서 갑, 을, 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마르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갈게요. 어쨌든 마르크스는 자, 어쨌든 그 계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주아와 무엇을 제시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근대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배계층이 나타났고 새로운 피지배계층이 나타났어요. 근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사회라고 적어줄까? 자본주의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나타났는데 부르주아는 무엇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무엇입니까?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부르주아예요. 뭐를 소유한 사람? 생산수단. 그러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는 거죠. 즉 임금 받는 사람, 임금을 뭐하는 사람? 주는 사람, 임금을 뭐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을 구매하는 사람이지. 뭐를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노동을 판매하는 사람이지. 뭐 노동력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죠. 즉 노동이 뭐가 됐다고요? 상품화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사실은 쓸쓸한 사회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는 쓸쓸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학 왜 갑니까? 내 노동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대학을 왜 간다고요? 내 노동의 상품의 질을 높여서 비싸게 팔리려고. 웬만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에 비싸게 안정적으로 팔리려고. 즉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자격증 따고 뭐하고 뭐하는 거 결국 뭐 하자고 한 것이다? 노동 팔기 하는 거예요. 슬프지. 뭐 하다고요? 슬퍼. 근데 그게 뭐라고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니까 자, 노동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면 노동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장님이지. 즉 생산수단을 뭐한 사람이다? 소유한 사람이. 그러면 이 노동을 구매한 이들은 기업입니다. 뭐라고요? 기업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기업과 윤리에서로 가도 되겠지? 기업의 목적은 띵띵띠디디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해야죠. 뭐를 추구해야 된다? 이윤 추구.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네. 생산비를 낮춰야겠죠. 그러면 노동을 사는 것은 생산비 중에 무슨 비에 들어가게? 인건비예요. 그럼 비싸게 사야 되니 싸게 사야 되니?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지. 우리는 싸게 팔려야 되니 비싸게 팔려야 되니? 비싸게 팔려야겠지. 즉 자, 근본적으로야. 무슨 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들은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노사 간의 화합, 노사 간의 대화, 조절, 마르크스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싸게 사야 되잖아. 내가 노동력을 싸게 팔면 나는 거지가 되잖아. 비싸게 팔아야죠? 싸게 사야죠? 무슨 화합입니까? 이윤 추구의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뭐가 되는 거다? 수단인 겁니다. 즉 대립 갈등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마르크스는 대화, 타협, 누군가의 중재 그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혁명. 이때 혁명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들어는 봤죠. 무슨 혁명? 지우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주아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완성 단계가 들어가면 무슨 사회가 된다? 공산사회. 꿈에도 꿈에도 그리던 무슨 사회가 나타난다? 공산사회. 자, 공산사회가 되면은 무슨 사회입니까? 여기 봐봐. 또 하다 보니까 좀 꽂히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죠. 모든 마르크스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숭고한 것으로 봤어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그 노동 그 자체를 굉장히 숭고한 것으로 봤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이 분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소외의 한 원인이 돼버렸어요. 분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외, 원인이 아니라 소외 현상이 나타났어요. 즉,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고, 그냥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고, 일단 소외됩니다. 그 소외 그냥 이렇게 즐겁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가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를 성취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아침에 여러분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아저씨들 보세요. 얼굴 모습이 무슨 자아실현하러 가는 모습이니? 절대 아니죠.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요. 즉, 즐겁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노동일 뿐이지, 그 노동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노동자가 생산한 그 물건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삼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제품을 만들었죠. 그 수많은 삼성 제품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그 삼성 제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만 받는 거니? 제품과 상관없이 월급. 즉, 사람을 뭐로 평가하는 거니? 월급. 현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뭐로 평가받는다? 월급으로, 연봉으로, 뭐 그런 걸로 평가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생산물로 소외라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대충 요건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구나. 그리고 결국 누구만 먹여주더라. 우리 부루, 주화만, 대한항공만 배부르더라. 그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돈이 촉촉촉촉 들어오더라. 거기에 노동자들은 피가 빨리더라. 자, 그럴 때 혁명, 독재, 그리고 완성 단계 가서 공산사회 갔을 땐 그 숭고한 노동이 드디어 노동다운 노동으로 되는 거예요. 즉, 임금을 벌기 위한 노동, 소외를 느끼는 노동이 아니라 자아 실현하는 노동이에요. 무슨 실현하는 노동? 자아 실현하는 노동. 그런 이상사회에서는 일은 어떻게 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능력만큼 일하라.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통적이에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죠. 능력만큼인데. 차이점은 뭐냐? 분배를 어떻게 하냐고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이상사회 가서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여러분 참 요거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가 균등 분배도 강조했고요. 뭐에 따른 분배도 강조했다? 필요에 따른 분배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균등 분배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떤 과도적 단계에서는 n분의 1 평등 분배를 얘기한 것이라면은, 이상사회에 도달해서는, 무슨 사회? 이상사회에 도달해서는 사실은 마르크스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노동도 있지만 과학기술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어떻게 될 것이다? 분배될 것이며, 인간의 노동은 자아실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 마르크스. 즉, 마르크스는 얼굴은 휴머니즘인가? 좀 이게 많죠? 어쨌든 마르크스는 휴머니즘이라는 걸 꼭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을 좀 이상적으로, 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이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분이다. 자, 요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인간은 자본의 노예이며 생산을 위한 도구이다. 그 해결 방법은 혁명을 통해 이상사회, 무슨 사회? 공산 사회로 가서 능력만큼 일하고, 무한 만치 분배받자, 필요한 만치 분배받자. 외워줘야 되죠? 무한 만치 분배받는다, 필요한 만치 분배받는다. 자,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니죠. 사유재산을 보장, X. 일단 마르크스는 재산에 뭐를 얘기한 거니? 공유를 얘기했죠. 철저한 분업의 밑줄자, 분업이 소외의 원인이에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문제풀이로 좀 설명하는 게 좋겠는데, 아니, 분업이 소외의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분업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마르크스인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이나 그 맹자 때 분업에서 소외가 안 일어납니까? 그 소외랑 이 소외는 좀 느낌이 달라요. 즉, 그 당시에 분업이라는 것은 맹자가 말했던 뭐 분업이나 그런 것은 산업공상의 분업이라든가 통치, 국방, 생산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분업이었다면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분업이라는 것은
공업화된 사회에서 하루 종일 뭐 컨베이너 시스템에서 동일한 일만 나사면 하루 종일 재봉틀에 재봉질은 요거만 하루 종일 하는 분업이에요. 즉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분업이고 거기에선 강한 소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와 하루 종일 나사만 돌려보십시오. 이게 즐겁냐고. 선생님도 똑같은 수업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수업은 되게 잘하겠지. 아주 눈 감고 수업하죠.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가끔 다양한 좀 앞단원도 갔다 뒷단원도 좀 가고 그래야겠지. 수학은 못하고요. 자 어쨌든 그 분업은 직접 분업화가 아니라 분업화는 뭐의 원인이다? 소외의 원인. 하지만 내 말은 이거야. 분업을 칼뱅이 아니라 플라톤이나 맹자가 바라보는 수준의 분업이 아니라 고도의 분업이라고 알아주십시오. 생산적 온리 기업 부르주아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적 장치. 자,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어느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공산사회에서. 능력에 비례하여 몫을 정해야 된다. 자, 몫을 정한다. 이거 분배죠. 분배는 능력이었습니까? 필요였습니까? 필요죠. 일은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분배는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X네. 자본주의 시장을 지나치게 아니죠. 비판하고 있죠. 능력에 따른 분배가 불평등을 초래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분배 방식이고 그것이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그럼 모른다가 아니라 X라고 넣어야겠지. S. 자본가는 근로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택도 없는 소리. 착취의 대상이죠. 인간은 분업화된 노동을 통해 자신의 분업화된 노동은 본질이 아니라 뭐의 원인이다? 소외의 원인. 자본가와 근로자는 대립적인 관계인 동시에 여기까진 좋았어.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자. 여기까진 좋았으니까 맞네.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대립 갈등 관계예요. 뒷문장이 틀렸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력 창출은 심화되는가? 예스. 정부의 중재. 이런 거 없어요. 중재 아니에요.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를 통해서? 혁명.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강제적, 그쵸? 이렇게 강제적이고 그래서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왜 일하는 거니? 먹고 살려고. 그러니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자아실현입니까? 예스. 공산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총체적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소외 현상. 여기 가서 자아실현. 5. 노동자는 자본과 대화 타협 아니에요. 혁명입니다. 뭐라고 가주셔야 된다? 혁명으로 가주시면 되십니다요.